투자를 공부해야 된다. 안 하면 큰일 난다. 꼭 해야 된다.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60세까지 이 회사에 다니면 얼마 벌 수 있는지 뻔합니다. 근데 요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업사이드는 위로 열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투자를 배우고 네. 투자하는 방법을 배워서 이 쌓아나가는 구조로 빨리빨리 넘어가시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구간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혹시 존버, 영끌, 따상, 손절, 익절, 야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정확한 뜻은 몰라도 이게 처음 듣는 말은 아닐 겁니다. 이게 모두 다 주식시장에서 나온 신조어가 요즘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앞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투자 전략을 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오늘은 SK 자산전략팀 이효석 팀장님을 모시고 여러분에게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네, 안녕하세요. 저는 SK증권 자산전략팀장 이효석입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자, 오늘 이 책은요, 사실 미스터 마켓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저자 여러분 아마 보셨던 분일 겁니다. 이한영님, 김효진님, 이다솔님, 이효성님, 염승환님 이렇게 5분이 공저로 이 책을 나눠서 썼어요. 네네. 그렇죠? 5분의 지혜를 나눠서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왜 미스터 마켓일까요? 우리가 이제 시장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거예요. 너무 변덕스럽다 얘. 진짜 어떨 때는 막 사람을 막 좋다고 막 이렇게 하더니 또 네. 어떨 때는 또 왜 이렇게 매몰차게 또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그 말씀을 아까 나누고 싶다고 우리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아까 정말 우리 방송 갔는데 제가 EBS에서 파란만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찍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작가들이 한 6, 7명 쫙 되고 네. 근데 방송 들어가기 전에 다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리딩하는 중간에 계속 주식 얘기가 나와서 리딩이 끊길 정도로 정말 관심이 많아요. 언제부터 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원래 기관 투자자가 있고 개인 투자자가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 위험자산 투자를 안 하냐? 굉장히 그 학계에서도 굉장히 숙제였어요. 하버드 대학교에 네. 캠벨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하신 분인데 네. 이분이 2006년에 이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세요. 네, 네. 논문의 결론은 뭐냐? 네. 이유가 내가 알아봤더니 음.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귀찮아서 안 하는 것 같다. 어떻게 알았지 그 사람? 그죠? 정확하죠? 나 진짜 귀찮아서 안 가거든요. 맞아요. 귀찮아서 안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뭔지를 몰라서 안 하는 것 같다. 어쩜 이렇게 쪽집게지? 난 유튜브 보는 시간이 아까워요. 저도 그 논문을 보면서 와 제가 작년에 논문을 꽤 많이 봤거든요. 근데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이거다. 궁금해요. 흥미진진하시죠? 완전 이 내용 흥미진진하다. 맞아요. 어마어마하지. 분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X축이랑 Y축에다 이제 뭘 놓는 거예요. X축에다 뭘 놨냐? 네. X축에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케이. 그 이쪽으로 갈수록 뭐냐면은 자 위험 자산을 많이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아하. 위험 자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좋아할수록 더 많이 더 투자해야 되니까. 위험한 데다 투자를 그렇죠?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죠. 이제 그쵸. 45도 각도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룹이 있었고 네.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 그룹이 있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A 그룹이 있었고 B 그룹이 있었는데 네. A 그룹은 뭐냐면 자기가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위험 자산 투자한 사람. 그렇죠. 근데 B 그룹은 뭐냐면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근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위험 자산 투자 안 하는 사람. A랑 B의 결정적 차이가 뭐였을까요? 어렵네요. 뭐예요? 결정적 차이는 이 A 그룹은 핀테크 이용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B 그룹은 핀테크 그룹 이용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그죠?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투자를 빨리 못 하는 거구나. 근데 지금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냐? 예. 이거를 이쪽으로 올릴 수 있게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너무너무 쉬워 주식 사고 파는 게. 맞습니다. 투자를 공부해야 된다. 안 하면 큰일 난다. 꼭 해야 된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쓰신 그 책에 보면 기요사키. 네, 그분이 하신 말씀이 현금 흐름을 모든 사람은 현금 흐름을 네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낸다라고 네.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쪽이 두 개가 있고 이쪽이 두 개가 있어요. 현금 흐름 4분면이에요. 잠깐만, 우리 그 조그만 칠판 필요해. 그게 맞아. 지금 이렇게 손으로 그리면 안 돼. 내가 공부하는 스타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갑자기 이제 칠판이 나와서 깜짝 놀라셨을 수 있지만 제가 그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현금 흐름 4분면이니까 이렇게 네 개로 쪼개볼게요. 네. 자, 이 왼쪽에 있는 분들이 이게 두 가지가 있고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뭐 여기 먼저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E라고 쓸게요, 제가. 네. E는 이제 인플로이, 그래서 고용된 사람들, 그러니까 직장인들 이렇게 네, 설명할 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S라고 쓸게요. 네. 왜냐면 셀프 인플로이예요. 그래서 아하. 스스로 고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영업자 자영업. 이렇게 되고 뭐 의사분들도 여기 포함될 거고 변호사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망의 직업이지만 전문직. 정작 본인들은 너무 바빠서 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B라고 쓸게요. 비즈니스 오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급이 다른 느낌이 확 드는데 이쪽으로 오니까. 네. 비즈니스 오너라는 것은 그냥 뭐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개념보다는 네. 내가 없어도 돌아갈 정도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아하. 같습니다. 마지막 여기는 네. 이제 I라고 쓸게요. 네. 인베스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쪽이 있고 이쪽이 있는데 네. 자, 모든 분들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노력해야 물론 된다. 어렵지만 노력하셔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두 개의 차이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이쪽에 계신 분들은 이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표현을 네.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시간적 여유라는 게 뭐 여기도 마찬가지가 바쁘시긴 하지만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못 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적 자유나 막 이런 거 정말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얻고 싶은 분들은 항상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잖아. 네,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은 네. 경제적 자유는 있으시겠지만 물론 시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여기랑 여기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는 스스로 혼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아하. 여기 계신 분들은 네. 남의 도움을 받는 분들인 거예요. 비즈니스 오너 이분들은 네. 그러니까 회사의 사장님이시니까 직원분들의 도움을 받는 거고 그렇죠. 이분들은 뭐냐면은 내가 투자한 회사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 회사가 일을 하니까 이게 구조를 바꾸는 게 필요한 거군요. 조금씩. 그렇죠. 이제는 그 의사 결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세상은 나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그거는 모두 동의하시잖아요. 네, 그럼요.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근데 비즈니스 오너가 된다라는 건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 인베스터가 되는 것은 네. 지금 당장이라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으면서 여기서 일을 하면서도 이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방법은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아. 그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 저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혼자는 못 살아요. 혼자는 못 삽니다. 네. 이해갔네. 근데 이게 뭐 단순히 주식을 오케이. 사셔서 10%를 벌고 나오시고 막 이거 이 개념이 아니고 그럼. 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거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줄 수 투자란 있는 회사.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좋은 회사를 찾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 방법을 어. 뭐 공부를 하셔야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투자라는 것이. 예. 그러니까 회사를 도와주셔도 되고 아니면 네. 펀드가 나를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미국에 있는 어떤 회사가 나를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구조는 내가 결정하면 그 구조는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구조는 언제부터 만드는 게 좋아요, 그럼? 잠깐만요. 이거 지우고 다시 할게요. 네, 이제 네, 제가 네. 언제부터 만드는지 여기다가 이제 네, 응. E S 외워. P B I. 네. 오케이. 자 이제 왜 이 BI로 넘어가야 되는지에 그리고 네. 왜 빨리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영어를 좀 쓸게요. 죄송하지만 네. 자 리니어한 삶이랑 어. 익스포넨셜한 삶이랑은 다르다라고 네. 얘기합니다. 음.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네. 자 리니어라는 거는 선형이에요. 이렇게 네. 쭉 가는 거고요. 요거는 익스포넨셜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구조예요. 네. 여기는 이겁니다. 여기는 이거예요. 너무 느낌이 오네. 내가 60세까지 이 회사에 다니면 얼마 벌 수 있는지 뻔합니다. 그죠? 또 벌면 뭐해? 또 계속 써 애들이. 어. 계속 써.
계산하면 다 나와요. 요거는. 네, 계산하면 다. 근데 요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업사이드는 위로 열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리니어한 삶은 어떤 거냐면 자, 요거를 이제 시간이라는 내가 내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네, 네. 시간이 갈수록 나의 부가 늘어나는 거는 이쪽에 계시면 네. E는 뭐 이렇게 늘어나고 네. S는 뭐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집값은 여기 있는 거죠. 갈수록 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예. 이거 어쩔 거야, 이거 어쩔 거냐고. 근데 요거는 문제는 뭐냐면 요거는 결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사 결정을 해야 되냐,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넘어오시면 네.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이런 네. 그래프가 나옵니다. 네. 요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아하. 이걸 이제 익스포넨셜이라고 얘기하죠. 드디어 잡은겨 여기를? 네. 그러니까 잡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반드시 잡습니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네. 잘 보세요. 네. 자, 익스포넨셜이라는 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익스포넨셜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쫙 올라가는 것만 생각해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요 구간 한번 보세요. 차라리 리니어가 나은 구간이 있어요. 계속 벌더라도 이게 복리로 쌓이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네. 하루라도 빨리 해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배우고 네. 투자하는 방법을 배워서 이 쌓아나가는 구조로 빨리빨리 넘어가시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구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구간은 다 거쳐요? 그럼요. 바로 일로 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는 욕심이죠. 예, 그런 거는 세상에는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올해 20% 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네. 올해가 아니고 투자는 어차피 평생 하셔야 돼. 평생. 아. 혼자 어차피 평생 혼자 못 살잖아.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여기가 그러니까 약간 학습 기간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공부하고. 네네. 평생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요 기간이 이 학습하는 기간 있잖아요. 네. 요 구간이 보통 한 몇 년 정도 될까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서 평균.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 달라서 그거는 몇 년 정도 되는지 이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네.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 구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아, 대해서 네네네.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생각하고요. 네. 나의 포트폴리오를 음. 일치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그게 뭐예요? 무슨 말이냐? 좀 어려운 말이라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쉽게. 대표님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안 샀어. 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거를 포트폴리오에 입혀야 돼요. 실제 행동을 해야 된다는 진짜 거예요. 행동을 해라. 그리고 그걸 기록해야 돼요. 기록해라. 우리가 이 구간에서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네. 학습이거든요. 학습. 아하. 네네. 학습을 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아. 기록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거 틀렸구나. 아.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이건 맞았구나. 그러면서 나를 개발시켜 나가는 게 학습이잖아요.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안 해보면 아무런 자극이 없어요. 머릿속에. 그렇지. 내가 삼성전자를 사봐야 내가 돈이 깨져봐야 혹은 그렇지. 돈을 벌어봐야 오케이. 내 생각이랑 맞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투자의 인간지능을 높여야 되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는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 그 오케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간으로 들어온 건 여기는 행동이네요. 액션이 딱 들어가야 그게 얼마가 됐건 네. 이 기간에 누구나 이 기간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아하.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그렇구나. 시장에 투자하러 들어오셔서 돈을 버시는 분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시장에 대해서 잘 알아요. 오케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두 번째는 나에 대해서 잘 알아요.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그래요? 그 뭐예요? 예. 이게 내가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나는 그냥 그거 리스크를 이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네. 나는 어떤 데에 약한지 아하하. 이거 자꾸 개발해봐야 돼. 그러니까 발견을 해봐야 되는 거야. 내가 내가 누군지 해보고 알아야 내가 기록해보고 오케이. 내가 나를 알지 못하면 그 아.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근데 이걸 들어보니까 왜 자기 개발하면서 평생 새로 모르는, 예를 들어 저라면 강의 분야에 들어와서 깨지고 뭔가 좀 더 투자해서 더 책을 사서 공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잠깐 뒤로 빠져야 될지 정말 인생사랑 되게 비슷하네요. 이거. 맞아요. 뭐 심리, 경제, 세상의 변화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기 철학 이게 그죠?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이건 네.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이 안 와. 이게 너무 재밌어서. 자, 그러면은 주식을 그러면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하는 게 좋은데 뭔가 내가 꼭 버는 구조가 아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구조를 좀 지금이라도 빨리 좀 만들어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주식은 그럼 바로 할까요? 네네. 주식 투자와 관련돼서는 네. 이제 주식이 왜 오르는지 뭐 이런 부분들 좀 설명드릴게요. 네, 요거 네. 요거 내려놓고 이제 해도 네, 될 것 좋아요. 같은데. 네. 네. 자, 주식이 왜 오르는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주식 시장에서 제일 화두가 많이 되는 거 네. 이거는 금리입니다. 금리.
아, 금리가 금리. 올라가니까 주식이 빠지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맞아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때 주식이 네. 오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금리가 아. 내려갈 때 주식이 오르는 게 맞을까요? 금리가 오르면 어. 금리가 오르는 방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내 말이 맞나? 음. 금리가 올라서 수혜를 받는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쵸. 주식은 아니겠죠. 아, 그런가요? 이게 되게 이 질문을 제가 드린 이유는 네.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지만 음. 정확한 문제의 정의를 잘 못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네. 자,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허. 그분이 말하는 금리는 네. 경제 성장을 반영하는 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경제가 좋아지면 금리가 오릅니다. 그 네, 이유는 그쵸? 뭐냐면 경제가 좋아지면 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음. 뭐든지 찾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오른다는 말도 맞는 얘기예요. 다만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빠져요라고 하는 분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허. 여기서 말하는 이 금리는 뭐냐면 어. 할인율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서 우리 엄마한테 설명한다는 생각으로 네, 이렇게 얘기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음. 제가 이제 이 옷을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가서 네. 사려고 가서 봤더니 얘가 예를 들어서 이게 10만 원짜리야. 네. 근데 어디 보니까 20% 할인하네. 네. 그럼 이제 8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다른 데 이제 멀리 아웃렛 가니까 뭐 30% 할인하는 네, 데도 네. 있고 이 할인한다라는 개념 있잖아요. 음. 자, 이 할인을 왜 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할인한다라는 개념은 이게 원래 정가보다는 낮게 평가한다라는 얘기고 할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네. 가격은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얘기를 똑같이 대입해 보면 네.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높을수록 주가가 낮아지겠네요. 거기서 보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금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할인율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하. 이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낮아진다는 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회사들의 그 할인율이 높아지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회사의 한테 할인을 덜 해도 되는지, 어떤 회사는 할인을 많이 해야 되는지 이거에 네, 따라서 네. 되게 다른데 이 개념은 어떤 회사의 주식이 여기 있으면 네. 이 채권에서 주식으로 넘어올 때 이 주식한테 요구하는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대표님이 받기로 한 2,000원에 대한 네. 할인율은 제가 2%로 한다고 치고 네. 삼성전자한테 받기로 한 얼마는 몇 프로로 할인해 줘야 될까? 이 질문은 똑같은 질문으로 바꾸면 이런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대표님은 지금 예금에다가 뭐 돈을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금에다 돈을 넣어놨어요. 근데 예금 금리 1%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음. 네. 근데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시면 제가 한 2% 정도는 확실히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삼성전자로 넘어오실래요? 이 질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2% 가지고 이거 3% 먹겠다고 삼성전자 좀 위험해 보이는데 애매한데 안 해. 그러면 4%를 더 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고민을 해볼까? 그럼 5%를 받는다는 건데 그래도 조금 그런데 네. 6%더 드릴게요. 그러면 그럼 6% 7% 정도면 7%잖아. 7% 정도가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다. 좀 내려온다 생각하고 넘어오는 거죠. 그래도 그러면. 넘어가지. 그 6%만큼이 사실 주식이라는 것 때문에 더해줘야 되는 금리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 공부를 얼마나 해야 돼요? 우리 그런 거 하려면 주식 에브리데이 해야 돼요? 조금씩? 정보를 쌓아나 조금씩. 주식 공부는 한 번에 훅 하는 게 좋아요? 조금씩 쌓아나가는 게 좋아요? 쌓아나가셔야죠. 쌓아나가셔야죠. 전 지금도 계속 지금도 너무 새로운데요. 지금도. 예, 지금도 너무 새로운데. 그러면은 도움을 받으시면 되죠. 도움을 받으시면 되죠. 뭐 여러 가지 채널에서 도움 받으시면 되죠. 저도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도 하고 있고 그 유튜브 저거 채널 이름이 뭐예요? 이효석 아카데미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네. 처음에는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로 오고 나서 기관 투자자분들한테 세미나를 못 가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라도 해서 이제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고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단계부터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사실 제가 이 채널을 만들고 나서 여러 가지 뭐 그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만들기도 하고 네. 막 퀴즈도 보고 뭐 선물도 드리고 막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혼자 하니까 이게 막 쉽진 않더라고요. 쉽지 않죠. 선물 주는 어렵고 것도 큰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뭐 그거. 전업 유튜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네. 쉽지 않은데 이제 그분 중에 이제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었어요. 네, 네. 제가 그 댓글을 보고 되게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효석 씨 저도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아, 작년에 회사 잘렸어요.
그래서 지금 주식 하려고 그래요. 마음이 그거를 보는 순간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들었던 거죠. 네. 그분을 제가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직접. 실제로요? 왜냐하면 이분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한테 어떻게든 도움을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들어서 만났는데 네. 뭐 그렇게까지 막 힘드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사연이 너무 슬프잖아.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어렵지만 어쨌든 투자의 개념으로 너무 오시긴 하셔야 돼. 너무 지금 혼자서는 힘들어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오늘 지금까지 주신 말씀으로 사실은 사실 투자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사실 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동기가 있어야 사람이 확실히 움직이거든요. 그쵸. 그 동기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했지만 오늘이 가장 확실하다. 오늘은 거의 쐐기 수준이다. 이제 네네. 진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합리적 설득을 하신 게 분명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하기로 했어요. 하기로 했으면은 이제 요즘에 이렇게 주린이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새로 입문한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주린이들에게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된다거나 이거는 하지 마라 되게 약간 위험해 보인다 하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이 네. 완전 오픈북 테스트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이 아는 정보는 모두가 아는 정보예요. 누가 카톡으로 네, 뭐 뭐 정보를 줬어. 주잖아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픈북 테스트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네. 유튜브 채널에 야 유튜브 채널 때문에 우리가 뭣도 알게 되고 뭣도 알게 돼서 너무 좋다. 네. 여러분만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좋아? 다 좋아요. 다 알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오픈북 테스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두에 제가 이제 아카데미로 만들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오픈북 테스트를 잘 보려면 뭐 해야 되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제일 기초가 되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뭐가 맞아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좀 나누고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기업에 투자하시는 거는 보통 알파, 네. 헌터라고 얘기합니다. 진취적으로 뭔가 나가서 막 들판에 나가서 막 이렇게 해야지 네, 찾을 수 네, 있는 거예요. 네. 알파 헌터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진짜 용돈 좀 벌어볼까? 이걸로 생각으로 알파 헌터 된다.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되게 어려운 부류고 이 기업에 투자해서 돈을 번다라는 거는 한 단계 레벨이 높은 거예요. 그 알파 헌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도 많이 투자돼요? 시간도 엄청 많이 투자하셔야 되고 기업도 분석하셔야 되고 그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산업도 분석하셔야 되고 애널리스트도 아닌데? 애널리스트가 하는 것들을 다 보시면서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나는 그거 못해 라고 인정하실 분은 인정 빨리 하세요. 깔끔하게. 베타 그레이저 하면 되잖아요. 베타는 시장 수익률에 만족하는 사람을 베타 그레이저라고 합니다. 그거는 ETF 사셔가지고 주식, 그러니까 코스피 정도의 수익률로 이렇게 먹겠다. 이 정도로만 하셔도 연간 10% 정도의 수익률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알파 헌터 되려면 약간 노동의 피해가 가지 않아요? 참 이게 저도 굉장히 고민 많이 한 거거든요. 그러나 그 노력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라는 건 아셔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꼭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자산 가격이 왜 올라갔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가 집값도 올라, 주식도 올라, 뭐 다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건지에 대한 설명이 꼭 네.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이 자산 가격 상승 사이클이 왜 시작됐는지 그 문제의 근원이 뭔지 네.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디플레이션 압력입니다. 세상은 지금 어마어마한 디플레이션 압력 속에 있어요. 네. 그걸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잠깐만 요즘에 뉴스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이라고 인플레이션 얘기하던데 너는 왜 디플레이션 얘기를 하니? 디플레이션 압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걸 막으려고 미국의 중앙은행, 네. 일본의 중앙은행, 영국의 중앙은행, 유럽의 중앙은행이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었어요. 아니 디플레이션 압력이라는 게 뭐예요? 디플레이션 압력이라는 건 뭐냐면 물건의 가격이 계속해서 빠질 것 같은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 네. 돈을 하도 많이 풀었는데 아. 돈을 많이 풀면 네. 어떤 일이 생기냐면 뭐든지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얘기하죠. 지금 헬리콥터 머니라고 해서 막 찍어주잖아요. 재난지원금 막 이래서. 10년도 넘게 그렇게 돈을 뿌려대고 있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뭐예요? 이 근원에 이 디플레이션 압력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네. 돈을 뿌려도 안 온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그럼 얘가 왜 오는지 왜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 네. 이 돈을 많이 푼 애들이 만들어낸
사생아가 두 마리가 있는데 네. 두 명이 있는데 이 두 마리가 뭐냐면 첫째는 유니콘, 둘째는 좀비기요. 유니콘이라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대표적인 애가 쿠팡이에요. 네. 쿠팡은 쿠팡이 다른 기업하고 다른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네. 보통 매년 100억을 벌어. 네. 그만 20억 정도만 투자를 하거든요. 쿠팡은 어떻게 하냐면요. 네. 100을 매출이 나요. 네. 100을 다 투자해요, 그냥. 월급 좀 돈 없어. 월급 다 주고 그냥 막 사람도 더 뽑고 더 좋은 사람 그러니까. 막 연봉도 다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엄청. 연봉도 엄청 올려주고 막. 그러니까 삼성전자 임원도 막 데리고 오고 막. 오. 그러면서 뭘 하냐면 뭐래요? 가격을 낮춰요. 이윤이 안 날 것 같거든요. 안 나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 하는 그런 기존 사업자들이 하는 매출을 뺏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매출은 급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출이 급성장하는 걸 보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그거 야 이거 쿠팡 나중에 5년 10년 되면 얘네들이 다 먹겠다 이거. 한국 시장에서 이 쿠팡이 나중에 아마존처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쿠팡을 100조에 주고 산 거예요. 글로벌 투자자들.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음. 통화량을 하도 많이 풀어가지고 금리가 계속 낮으니까 네. 이런 회사들이 안 망하고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근데 이제 쿠팡 키즈들이 또 엄청나게 생겨날 겁니다. 쿠팡의 성공을 보면서 수많은 벤처 기업들이 쿠팡처럼 해야 되겠다. 나도 돈 버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막 투자해가지고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또 하나가 더 심각한 거는 좀비 기업이에요. 좀비 기업. 이 좀비 기업은 뭐냐면 또 옛날 같았으면 회사가 이자가 높았을 때는 네. 사업을 못하면 이자를 못 내잖아. 그렇죠. 그걸 견디는구나. 이자가 낮으니까. 사업을 정말 못해가지고 너무 힘들긴 하지만 어떻게든 이자는 내는 거죠. 그럼 이게 나중에 뻥 터지는 시점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에서는 물건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서 이 물건 가격은 안 오르지만 자산 가격은 마음대로 오르는 거예요. 자산 가격은. 그러니까 물건 가격은 안 오르는데 자산 가격은 오르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요. 그죠? 그 투자를 자산과 해야 되는 실물 거죠. 경제와의 차이가 굉장히 생기는 거잖아요. 금융시장의 괴리. 네. 2008년부터 계속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러면 좁혀질까요? 네. 글쎄요. 그게 좁혀지려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조가 없어져야 되는데 인플레이션도 오고 경제도 좋아지고 그래서 투자도 많이 하고 이런 세상이 돼야 되는데 네.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되게 분산을 이렇게 해두시는 게 중요한 거죠. 보통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요즘에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뭐로 하나요? 그 실물 자산, 뭐 금, 네. 뭐 은, 뭐 비트코인, 뭐 이런 네. 것도 하셔도 되고 네. 저는 이제 비트코인 해도 돼요? 비트코인 어때요? 네. 저는 이제 뭐 작년부터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아, 그래요? 뭐 금융시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네. 이제는 비트코인을 모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017년에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다가 진짜 많이 빠졌잖아요. 예, 예. 그때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거래량이 전 세계 거래량의 50%였어요. 지금 어때요? 지금 2%입니다. 아, 그래. 그럼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죠. 미국으로 어느 정도 이게 갔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되겠구나.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작년에 이제 페이팔이라는 회사에서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거래를 해줄 수 있게 해준 게 있어요. 네. 그때부터 사실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활용되고 가상화폐가 활용되는 공간은 우리가 지금 뭐 스타벅스에 가서 사는 게 아니고 네. 메타버스 공간에서부터 먼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상화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세상이 열리는데 거기는 뉴 월드에서 벌어지는 뉴 머니네요, 진짜. 그렇죠. 일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인 거죠. 아하. 내가 이 시장에 왜 들어왔고 그래서 올해 이거 가지고 주식으로 얼마 벌고 싶은지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10%, 20%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은퇴할 때까지 얼마가 필요하다. 네, 네. 그리고 그때까지 내가 얼마를 계속해서 10%씩 만약에 20년 동안 번다면 얼마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실제로 매년 얼마를 새로 또 투자할 수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넣어놓고 계산을 해봐야 돼요. 네. 그러면 나의 목표 수익률이라는 걸 먼저 계산하기 위해서 나의 생각 여기서부터 거꾸로 계산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계산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유튜브 채널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함께 하셔야 됩니다. 누구랑? 함께. 누군가 함께 하셔야 되는 분이 있어야 돼요. 혼자 하면 안 돼요. 왜요? 음. 끙끙 앓다가 끝나요. 그리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진짜 오픈해가지고 공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네. 점점 끙끙 앓다가 음. 마지막에 가서 이제 미안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럼 안 돼요. 세상 어, 요즘에 제일 남편한테 듣기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미안해. 그럼 안 미안하지 말라고. 만약에 아직 결혼 안 하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면 네. 모임을 만드세요. 나랑 비슷한 아, 사람이랑. 오케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자꾸 얘기를 해보세요. 이런 얘기 자꾸 하셔야 됩니다.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이호식 팀장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으니 이거는 안 하면 그 긴 세월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무슨 수로 내가 다 노동으로 이 모든 리스크를 다 채우고 돈을 벌고 살 거예요. 그죠? 그런 면에서 꼭 여러분 투자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오픈하시고 이제 공부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는 친구 하나, 든든한 친구 하나를 둔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감사드리고요. 저 이 책 우리가 그 댓글 이벤트로 드릴 거거든요. 네네. 댓글 이벤트. 자, 댓글 이벤트 가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1. 아저씨 마켓. 2. 마스터 마켓. 3. 햄스터 마켓. 4. 미스터 마켓. 예, 좋습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햄스터 마켓일까? 미스터 마켓일까? 여러분 정답을 적어주시면 이 책을 여러분 10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카카오 풀친 김미경 TV에서 당첨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NKYU 대학이 있어요. 네. 제가 만든 대학입니다. 거기 열정 대학생 분들은 이 책을 읽고 숙제를 할 거예요. 이 책을 읽고 내가 어떻게 투자의 삶으로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적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고맙습니다. 네, 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